자, 12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41,100달러, 약 한 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 날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났고, 이전의 패턴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14일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여기에서 이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했죠. 못하고 하락 채널에 갇혀서 지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관점을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12월 12일 날 오히려 44K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2일이 이쯤이죠. 이쯤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44K 정도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하락을 받더라도 하락의 조정을 이렇게 받더라도 여기에서 살짝의 반등 주고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숏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에 쭉 빼는 게 아니라 정고점 또 한 번 터치하면서 물량 꼬신 다음에 조정을 주는 그림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봤던 방향은 여기에서 살짝 오르더라도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고점을 더 넘기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정고점 부근 가서 한 번 더 내리는 이러한 형태의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으로 계속 대응을 했고요. 실제로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 당시에 42K, 42.8K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고요. 그리고 1차 예약을 41.5K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 오후 11시쯤에 42K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를 현재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42.0K, 42K에서 현재가 매도로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41.574 이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2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41.5K에서 2차 매도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매도 오늘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가로 포지션 종료한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은 한 190%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지션은 1차, 2차, 3차까지 모두 다 합쳐서 약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 평단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였고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저의 관점은 이런 형태, 여기에서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락의 관점을 유효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여기에서 숏 포지션 제 평단이 여기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에 대비를 해서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저희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다 수익을 인증을 해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 받아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상의 아래 구간에 정회원방 모집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일단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 이 저점, 이 저점을 깨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반등 주고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여기 이 구간의 이 조정이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죠. 지금 0.236 구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382 그리고 0.618 최대 0.618입니다. 최대 여기 있는 구간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0.618을 되돌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그때는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여기 깨트리고 올렸다가 더 아래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0.382, 618 이 구간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0.382 구간 여기에서 멀리 보시면은 이전부터 사용을 했던 강한 구간이죠. 여기에서도 저항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매수 구간을 한 요 정도 여기 있는 이 구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포모가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40K 구간에서 한번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저는 이 구간을 일단 목표 타깃으로 잡아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에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단 현물 ETF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죠. 이제 1월 중순쯤에 지금 많은 ETF가 몰려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 10월부터 상승을 했던 이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뭔가요? 바로 이 상승분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던 거, 지금 ETF가 승인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선반영이거든요. 선반영. 사람들이 이제 ETF가 된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구간은 너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걸 종합해서 저는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매도했고 매수했고 매도했고 매수했고 여기까지 잘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때들과 똑같아요. 지표들이 과열이 됐을 때가 여기 있는 구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 구간을 못 먹었어요. 이 구간 못 먹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회한 적이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 조금 못 먹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를 따진다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아래 구간까지 열려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여기가 저한테 매도 구간이었고, 여기서 굳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원래 같으면은 이쯤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그림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더 과열된 지표를 더욱 기름을 붙였던 거는 아까 말했던 ETF인데, 이 ETF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ETF는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대감이 미리 너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ETF가 승인이 되고 매도의 압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 보면은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승인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장을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 거의 45%가 오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족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저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 구간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에서 이제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시면 JP모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요 가상 자산들의 가격이 과열되어 있다. 승인되면은 매도 물량이 급증해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블랙로, 아크인베스트 금융사들이 ETF 출시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들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내 금융사에서도 거품 붕괴를 전망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버블 진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비트코인의 11월 가격 상승은 전형적인 버블의 형성 과정으로 파악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던, 저는 모든 지표들을 투자 회사로서 저도 모든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했던 구간, 과열이 되고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빠졌었고, 여기에서 매도했을 때 또 힘이 빠졌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매도했는 이 구간도 이전과 동일한 지금 과열된 구간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저는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비웃는 댓글을 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 좋게 그냥 여기에서 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다 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했던 것처럼 지표만 보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열된 지표가 더 추가적인 과열이 되는 거는, 이거는 버블이 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뭐 여기 한국투자증권, JP모건 뭐 여러 가지 곳에서 거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 수익 더 냈다라고 해서 절대 투자는 거만해지시거나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최악을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걱정이 돼요. 오히려 ETF 승인되면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선반영 벌써 여기에서 다 되고 있고, 근데 ETF 딱 됐는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 ETF 승인됐다라고 했는데 가격 상승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실망감의 매도 물량, 실망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히려 더 폭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ETF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긴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투자 자금이 기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그때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건데, ETF 딱 승인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ETF만 승인되면은 비트코인 막 갑자기 뭐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ETF라는 건 말했던 기회가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열려서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ETF 승인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기대감이 너무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승인이 되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저도 애매합니다. 너무 이렇게 버블이 형성 안 되고 과열이 안 돼 있으면 물론 여기에서 승인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승인됐는데 너무 올랐으니까, 승인됐는데 별 움직임이 없다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국이랑 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은 아직까지도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OPR 지표, 단기 숏홀더들의 SOPR 지표 보면은 아직까지도 말씀드렸던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이전에 이렇게 저점 구간들은 아래 구간, 여기 1포인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구간으로 빠졌을 때가 매수 지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표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전에 저점을 찾았던 지표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와야지 우리가 좀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SS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런 식으로 레드존 진입했고 이제 그린존으로 진입을 했던 이 시기들, 이때까지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줬던 이 시기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 못했던 분들은 조금만 내려도 와, 이거 저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오게 되면은 그 조정의 범위는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물을 겪었던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내리면 이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크게 오기 시작을 하면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크게 옵니다. 더 크게 오고, 여기도 보면 18%, 여기도 보시면은 뭐 20%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지금 해봤자 여기에서 움직인 걸 보면은 한 10% 정도, 7%, 8%이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처럼 20%까지 내린다라고 하면은 거의 34K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모를 겪으시는 분들은 조정의 범위가 예상보다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또 롱으로 스위칭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현물의 매수 타점인데 일단 이 매수 타점은 솔직히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1, 2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만 더 그래도 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40K 지지하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최악을 좀 대비하는, 원래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그리고 또 성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